요림의 힘,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지 MC입니다. 오늘은 야은 선생 사상연구회 회장님으로 계신 길병환 선생님을 모시고 이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번에 걸쳐서 야은 선조에 대한 교육 사상이라든지 교육 방법이라든지 또 그동안 전래된 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빠져있던 부분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17대 후손으로서 이런 야은 선생님에 대한 논문도 쓰셨고 또 야은 선생님은 교육자로 볼 수 있는데 선생님 역시도 그런 교육자로서 교장 선생님까지 재직을 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야은 선생님께서는 그 교육 방법의 특별한 점이 그런 반상의 구별이 없고 연령과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으신, 그리고 그런 뭔가 그렇게 출세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전인적 교육으로서 사람을 만드는 철학적을 기반으로 한 참된 유림을 키워내는 그런 교육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여자 학생에 관련된 연려에 관한 그런 일화도 있다고요, 선생님? 예. 지금 그 말씀하신 바대로 야은 선조께서는 사실 교육의 목적 내지는 목표를 출세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하나의 전인적인 것, 또 인간됨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었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당시에 그 연려들이 많이 이를테면은 그 있었는데 그 중에 체가 낙가라고 하는 그런 연려로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 금오산에 가보면은 야은 선조 묘 옆에 백세 청풍과 8년 고등이라고 하는 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이 8년 고등은 한자로 썼기 때문에 이걸 풀이해 보면은 8년 동안 외롭게 등이 켜졌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8년 고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유래는 왜 나왔는가 하면 야은 선조께서 사시는 이웃 마을에 조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울생이라고 하는 분이 군역을 위해서 병졸로 뽑혀서 변방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울생이라고 하는 분이 병역을 나가서 8년 동안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 8년 동안에 그 부인인 낙가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바로 야은 선조의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의 몸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즉 밤에는 8년 동안 불을 밝혀서 남편의 건강과 무사 귀환을 빌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역민들 중에서 낙가에 대해서 개가를 하라라고 하는 유혹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낙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길 선생님, 즉 야은은 충신은 불사 이군이고 연려는 불경 이부라고 가르쳤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지키면서 남편의 귀환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말로써 8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도 무사히 귀환을 했고 또 낙가도 8년 후에 돌아온 남편과 가정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소학을 통해서 사람됨을 가르친 여자의 도리를 바르게 배웠기 때문에 이를 실천한 그러한 일화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렇게 버티기가 흔들림 또한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 야은 선생님께서 곁에 계셨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그렇게 버틸 수 있지 않는 철학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렀지 않나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성리학을 의리지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강상 즉 충효열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당시에 유학자나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야은 선생님을 어떻게 투영하셨나요? 예, 사실 이제 이건 야은 선조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 평가를 여러분들이 했지만은 그 중에 조선조 때의 유학자 중에 거유로 꼽는다면 퇴계 이황 선생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퇴계 이황 선생께서 예조 판서로 계실 때 중국에서 사신으로 온 허국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허국이라고 하는 분이 사신으로 조선에 와서 예조 판서인 퇴계 이황 선생님한테 묻기를 조선이 개국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효자도 있었겠고 충신도 있었겠고 연려도 있었겠고 심학자도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 충신 5명, 효자 5명, 연려 5명, 심학자 16명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퇴계 이황 선생께서는 야은 선조를 충신의 반열과 심학자의 반열에 넣어서 그 허국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대사고 그때는 사신이죠. 그분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연려 중에는 채가라고 하는 사람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채가라고 하는 사람은 앞서서 얘기한 낙가처럼 그 야은 선조한테서 배움을 얻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채가라고 하는 안악내는 홀로 된 여인이었다고 그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역 사람들이 개가를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채가는 늘상 노래처럼 연려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사람들한테 해오면서 자기한테 개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허락을 하지 않는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그 채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천한 여자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채가는 대답하기를 우리 고을에 길 주서 즉 야은 선조께서 벼슬 했던 것이 이제 주서였거든요. 그 주서는 일찍이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두 지아비를 받들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를 통해서 채가는 끝까지 스스로 몸을 돌보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과의 장기 한판승으로 지금의 여의도가 길재 선생의 소유라는 재미있는 야사가 또 있다고요, 선생님. 네. 그 일화는 지금 서울에 있는 여의도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태종 이방원과 야은 선조께서는 어릴 적에 동문 수학을 했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되겠죠. 태종 이방원이 당시 권자에 있을 때 내기를 했는데요. 장기를 두어서 이기는 사람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기로 하는 그러한 내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두 분이서 장기를 둬서 결국은 야은 선조께서 이겼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본래 내기로서 걸은 것이 이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했으니까 요구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야은 선조께서는 바로 그 여의도 섬을 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태종 이방원께서 여의도 섬을 줬다는 그러한 야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의 도통을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강호, 김숙자, 전필재, 김종직, 한원당, 김굉필, 정함, 조광조로 이어져 내려온 것을 정설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이분들이 지향하는 중심 사상을 말씀하신다면요, 선생님. 예. 앞서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학을 당시 형이상학의 궁극적인 학문으로 보지 않고 의리지학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즉, 그 학문 자체는 어떤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정몽주를 포함해서 그 학맥을 이었던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명예보다는 그들이 학을 지향하는 바를 실천을 함으로 해서 그의 생을 마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몽주 선생님의 수제자였다고 예. 야은 선생님께서 정몽주 선생님의 수제자였다고 예, 예.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야은 선생님께서 정몽주 선생님의 그 제사도 지내드렸고 그런 그 성리학적인 그런 조선의 그런 공부하는 토대를 만드신 분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때에 야은 선생님께서 너무나 많은 후학들을 양성을 하셨고, 그러한 것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성리학의 기반이 된 나라가 되는데, 그렇게 굉장히 그렇게 묵묵히 뒤에서 힘써주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유림이 하여야 할 과업과 나약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선생님 말씀을 좀 주시지요. 예, 이건 참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또 이제 감이 부족한 제가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저희 좁은 소견으로는 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문묘 배양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종종 고려 사문이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소수 이견이 있습니다. 다른 뜻이라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서는 지금 이제 21세기인데요. 21세기에 사는 유림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문묘 배양에 관한 것은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야은 선조와 관련해서는 조선조 그 유학자들, 뭐 성리학을 하신 분들 대다수가 또 그 임금으로 있었던 많은 분들이 충절과 문절로서 높이 치하를 하고 치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묘 배양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아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묘 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여러 가지 그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은 이제 제가 생각한 데는 그 조선조 거유 중에서 최고의 거유라면은 퇴계 이황 선생님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이황 선생님께서 야은 선생님의 치적에 대해서 퇴계집에 보면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조 대왕께서는 사실 철인 군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학문적인 최고의 경지에 있었던 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임금께서 야은에 대해서 충절뿐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어떤 학문적인 경지도 상당히 높은 분이다 해서 문절공이라고 하는 치호도 내렸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조선조의 거유 또 철인군주라고 할 수 있는 정조대왕께서 치정을 할 정도라면은 문묘에 배양하더라도 손색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고려 사문에 대한 이견과 관련해서는 다른 게 아니고요. 고려 사문이라고 하는 연원과 유래를 보면은 이미 동학사 사문각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서 포은, 목은, 야은이 동학사에 배향이 되어 있었고 또 이제 그분들은 그 절의정신 또 학문적인 경지 이런 걸 따져서 그 사문각에 배양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견을 내는 것은 역사 인식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21세기의 유림으로서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이건 상당히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찌 보면은 저희 좁은 소견으로서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될까라고 할 정도지만 어렵지만은 그냥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무리 21세기라고 하더라도 21세기에 맞는 제례 행사가 필요하지 과거를 고집한다는 것은 상당히 동떨어진 그러한 제례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 전국 각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제례의식을 가보면은 대개 참석자들이 두건이나 도포를 입고 또 평상복을 입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만 앉아 계십니다. 또 더욱이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홀기, 행사 진행 안내지요. 홀기를 읽는 것도 보면은 한자로만 있기 때문에 마치 여기가 중국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제도권 교육에서 한자 교육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는 한은 한자를 모르는 세대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례 행사에서 한자로 안내를 한다면은 그야말로 젊은 세대들이 참석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림이 이를테면 발전하고 앞으로 21세기를 거듭날 수 있다면은 이러한 사소한 작은 것부터 한국화하는데 뭐라고 그럴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홀기를 읽는다든지 또는 그 제례의 진행을 할 때도 한자어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이어서 풀어서 순수한 우리말로 통역을 할 때 여기에 동참하는 젊은이들이 많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 경쟁력 있고 또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저의 작은 소견이지만은 그동안에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해보고 나서 늘 아쉬웠던 점을 그냥 제 좁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그 야은 선조께서는 고려 사문으로서 많은 분들의 흠모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 온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세간에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제가 후손으로서 이런 자리에 앉아서 저의 선조를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YCN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그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야은 선생님에 관한 내용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석사 논문 주제는 야은 선생님의 윤리사상이셨고 박사 논문 주제는 길제와 정도전의 유교 윤리 간 비교 연구였다고 하셨는데 야은 선생님이 보시면 17대 후손으로서 상당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MC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이제 부족한 게 많은데요.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그 하나의 교훈 내지는 지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15년의 정년으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연수 담당을 하시고 윤리학도 대학에서 가르치셨고 2000년대에는 교장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15년의 정년 퇴직을 하시면서 그런 이제 나라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일을 36년 동안이나 담당을 하셨는데 이런 업적을 하시면서 야은 선생님의 그런 가르침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좀 밑바탕에 깔려 계셨나요? 예, 없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늘상 저희 마음 속에는 야은 선조에 대한 얼과 그분이 가졌던 여러 가지 것들이 녹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또 앞으로 삶도 그분이 행했던 그 자취를 더듬어서 살아가야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야은 선생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런데 그 야은 선생님께서 고려에 이제 충신이셨다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그 벼슬에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학들을 양성하셨는데 그 후학들을 양성하시면서 이런 실용적이면서도 철학적이고 유교가 밑바탕 될 수 있게끔 가르치셔서 조선이 그렇게 유교가 뿌리가 깊게 자리를 잡고 그런 유교 문화와 종교가 그런 철학적인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데 상당히 큰 힘을 쓰신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MC께서 아주 정확하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배움이라고 하는 거, 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앞에 와닿는 현실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교육은 입시 위주 교육 또는 그 표현이 좋을지 모르지만 출세를 위한 교육 이렇게 치닫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도 이제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나 야은 선조께서 주창하셨던 것은 지행일치,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그 행맥이 포은 정몽주 선생을 시작으로 해서 쭉 이어져서 조선조의 정신적 기반을 이루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YCN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길병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